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송도에 살고 있는 64 박윤호입니다. 30년 넘게 제조업에서 일했고 공장장으로 은퇴했지만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사람 사이에서 제일 어려운 건 말 한마디였습니다. 평생 사람들하고 부딪히며 살아왔는데도 말이라는 건 언제나 조심스럽고 어렵더군요. 오늘은 제가 몇 년 전 회사에 잠깐 다시 불려나갔다가 겪은 일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때는 그저 도움만 조금 주고 나올 생각이었는데요. 뜻밖에도 아주 낯선 상황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신입 여직원 하나가 입사한 지 며칠 되지도 않아 한 과장한테 심하게 혼나더라고요. 근데 그 장면을 보는 제 마음이 어쩐지 편치 않았습니다. 그 순간은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그 신입이 누군지를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땐 몰랐습니다. 그 일이 제 기억에 오래 남을 줄은요.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1960년대 초 서울 변두리의 낡은 골목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시 우리 집은 방 하나짜리 셋방이었고 벽지는 군데군데 뜯겨 있었으며 창문은 늘 바람이 숭숭 들어왔습니다. 아버지는 막노동을 하셨고 어머니는 시장에서 나무를 팔았습니다. 지금도 기억납니다. 새벽 4시가 채 되기 전 어머니가 천으로 만든 보자기를 둘러매고 나가시는 뒷모습 말입니다. 저는 그걸 이불 안에서 지켜보며 혼자 일어나 밥을 지어야 했고 도시락도 혼자 싸야 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저는 빨리 돈을 벌고 싶었습니다. 어릴 땐 공부보다 살아남는 게 더 급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만 겨우 졸업하고 20살에 곧장 공장에 들어갔습니다. 처음엔 손이 따라주질 않아 자주 야단도 맞았고 손바닥이 찢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을 배워야 했기에 매일 야근을 하며 선배들 눈치도 봐야 했습니다. 그 시절 저는 하루 세끼보다 기계가 멈추지 않는 게 더 중요했습니다. 30쯤 공장에서 만난 회계팀 여직원과 결혼했습니다. 지금의 아내입니다. 무뚝뚝하지만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밤늦게 퇴근하면 따끈한 된장찌개를 데워주고 김치를 직접 담그며 아껴 먹었습니다. 신혼 초엔 월세 걱정에 잠 못 이루기도 했지만 둘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큰아들이 태어난 해엔 낡은 연립주택으로 이사를 갔고 작은 아들이 태어났을 땐 사글세 방에서 벗어나 아파트로 이사하게 됐습니다. 제가 회사를 위해 일한 세월은 33년입니다. 작업반장으로 시작해 과장, 차장을 거쳐 공장장 자리까지 갔습니다. 기계 앞에 선 시간이 하루 12시간이 넘는 날도 많았지만 후배들 챙기고 사고 안 나게 관리하는 데에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가끔씩 인사팀에서 실수한 청년들 혼내기도 했지만 저는 그 누구보다 따뜻하게 품으려 했습니다. 사람은 실수를 통해 발전하고 성장하는 걸 지켜봤기 때문입니다. 60세가 되던 해에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강원도 여행도 다녀오고 손자 얼굴도 자주 보면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전 직장 상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회사에 새로 합병된 부서 하나가 있는데 시스템 정비와 조직 문화 교육 쪽으로 며칠만 도와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가볍게 도와주고 올 생각으로 저는 다시 그 회사에 출근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예상치 못한 광경을 마주하게 됩니다. 한 신입 여직원이 있었고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있던 그 친구에게 중간 관리자인 과장이 거칠고 무례한 말투로 지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네가 판단할 일이 아니야. 야, 네가 날 무시해? 그 순간 저는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요즘 시대에 저런 말이 공공연히 오간다는 것 자체가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입은 제게 익숙한 누군가의 얼굴을 닮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까진 저도 몰랐습니다. 그녀가 누구인지, 또 어떤 파장을 불러올 사람인지 말입니다. 회사에 다시 출근한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제가 맡은 부서는 물류와 회계가 통합된 부서였는데 내부 분위기가 어수선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사람은 막 입사한 신입 여직원이었습니다. 조용했고 말수도 적었지만 일은 성실하게 해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습이 오히려 몇몇 사람들의 눈에는 거슬렸던 것 같습니다. 특히 문제는 그 부서의 과장이었습니다. 나이는 40 초반쯤, 입사 15년 차라고 들었고 본인은 회사 사정을 다 안다는 듯 으스대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다른 직원들과 대화할 때도 늘 반말이 섞였고 신입에게는 말 그대로 군기를 잡는다는 식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사건은 그날 회의 시간 직후 벌어졌습니다. 제가 잠깐 복사실 앞을 지나가는데 안쪽 회의실 문이 반쯤 열린 채로 과장과 신입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까 말한 그 자료요. 제가 다시 확인해 보니까 수치가 좀 다르더라고요. 신입 여직원이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그 순간 과장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네가 뭘 안다고 수치를 다시 확인해? 이 사람 말에 토달지 말고 그냥 하라면 해. 아니, 그게 아니라요. 자료 원본이. 야, 네가 날 무시해? 그 말에 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회의실 안에서는 과장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고 신입은 말문이 막힌 듯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며 오래전 제 후배들이 떠올랐습니다. 입사 초년생 시절, 저 역시 그런 언행을 수없이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걸 끊기 위해 저는 후배들에게 항상 따뜻한 말부터 건네려 노력했는데 이 과장은 그 반대였던 겁니다. 저는 복사실 앞에서 한참을 고민하다 결국 문을 살짝 밀고 들어갔습니다. 무슨 일 있어?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네. 저의 등장에 과장은 약간 놀란 얼굴을 했고 신입 여직원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회의실 문 열려 있더군. 자네 말하는 소리 다 들렸어. 말이 좀 지나치지 않았나? 제가 그렇게 말하자 과장은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예, 박 공장장님 요즘 신입들이요. 기본이 안 돼 있어서 군기 좀 잡는 겁니다. 너무 걱정 마십시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과장의 태도에는 권위가 아닌 오만함이 묻어 있었고 신입 여직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조용히 자리에 돌아가 버렸습니다. 며칠 후 또 한 번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출장 보고서 하나가 늦게 제출되었다는 이유로 과장은 모든 직원 앞에서 신입 여직원을 공개적으로 질책했습니다. 이건 그냥 단순 실수가 아니야. 책임감이 없는 거지. 죄송합니다. 맨날 죄송합니다. 그러면 다 해결되는 거야? 저는 그때도 가까이 있었고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업무 지시도 좋지만 공공장소에서 그렇게 몰아붙이는 건 아니지 않나? 공장장님, 좋게 말해선 요즘 애들 절대 말 안 들어요. 요즘 친구들 정신 놓고 다녀요. 한 번은 제대로 잡아줘야 돼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말 없이 신입 여직원을 쳐다봤습니다. 그녀는 책상 앞에 서서 입술을 질끈 깨물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억울함보다도 무언가를 참고 있는 듯한 절제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뇌리를 스치듯 한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몇 년 전 회사가 대규모 리더십 연수를 할 때 강연을 했던 젊은 여성이 있었습니다. 차분하고 강단 있었으며 그 사람은 CEO의 딸이었습니다. 당시 해외 유학을 마치고 귀국했다고 했었고 현장 경험을 직접 쌓겠다며 경영 수업을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그 눈빛 지금 제 앞에 서 있는 이 신입 여직원과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단지 느낌일 뿐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 날 그 신입 여직원이 제게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공장장님, 혹시 잠시 시간 괜찮으신가요? 제가 알려드릴 게 하나 있어서요.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시작이었어요. 신입 여직원이 조용히 다가왔을 때 뭔가 느낌이 왔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이건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니라는 거요. 그날 퇴근 시간 직전 사무실 한 켠에서 그녀와 마주 앉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은요,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웠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이 회사 대표님이십니다. 그녀는 시선을 피하지 않고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 내 눈이 틀리지 않았구나. 그녀는 이어서 덧붙였습니다. 저는 이 회사가 어떤 분위기인지, 직원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입사 과정을 따로 밟았고, 아버지도 제 정체를 밝히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냥 꾸밈 없는 사람들 모습을 보고 싶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지금까지 그녀가 겪었던 무례와 질책들, 그 모든 걸 참고 있었던 이유가 이제야 명확해졌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신분은 비밀이었고, 과장은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그녀를 다루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사건은 바로 다음 날 일어났습니다. 과장이 회식 자리에서 술김에 말실수를 했습니다. 한 달도 못 버틸거려.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요즘 애들 특징이 그거잖아요. 괜히 자신감만 넘쳐요. 그 자리에 제가 있었고, 다른 대리급 직원들도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순식간에 싸늘해졌고, 그 신입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술잔을 내려놓고 자리를 떴습니다. 저는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보다가 과장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말이 그리 거칠면 듣는 사람 상처받지. 상대방도 자존심이란 게 괜히 있는 게 아니야. 아, 박 공장장님 또 그 말씀이시네. 이 회사가 놀이터입니까? 자기 기분대로 일하는 곳 아니잖아요. 그 말에 저는 더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과장은 자기가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 조언을 해도 듣지 않았고, 오히려 충고를 무시로 돌리는 성향이 강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그녀가 회계 보고서를 대표실로 전달하던 날 벌어졌습니다. 과장은 또다시 그녀를 가로막고 말했습니다. 그거 왜 내가 가져가? 그런 건 최소 대리급이 하는 거야. 신입 주제에 설치지 마. 경희 선배님이 대신 전달해달라고 해서요. 야, 그런 거 내가 판단하는 거 아니야. 신입이 뭔데 대표실을 들락거려? 그녀는 침착하게 죄송합니다. 하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대표님에게서 직접 전화를 받았습니다. 공장장님, 우리 애가 요즘 좀 힘들었다고 하더군요. 그동안은 그냥 지켜보자 했는데, 이젠 제가 나서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가장 결정적인 사건은 회사 전체 회의 자리에서 벌어졌습니다. 과장이 한 프로젝트 프레젠테이션을 하던 중, 그녀가 작은 오류를 지적했습니다. 저 죄송한데요. 저 부분 수치가 3분기 것이 아니라 2분기 수치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정리했던 자료랑 다릅니다. 그 말에 과장은 공개적으로 그녀를 질책했습니다. 아, 또 너야? 수치 하나 봤다고 다 아는 척하지 마. 자꾸 말 끊지 말고 가만히 좀 있어. 여긴 내가 끼어들 자리가 아니야. 뭘 모르면 조용히 앉아 있어. 그게 도와주는 거야. 순간 회의실 안은 숨소리 하나 없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들 고개를 숙이거나 시선을 회피했습니다. 저는 더는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이봐, 그 말은 좀 지나친 거 아니야? 이 친구 말 맞아. 나도 그 자료 확인했어. 그렇게 몰아붙이는 말투로는 아무리 일 잘해도 같이 일하기 어렵지 않겠어? 이 일은 결국 사람이 하는 건데 말 한마디로 분위기 다 무너뜨리는 거야. 직급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서로 믿고 편하게 말할 수 있는 게 더 중요한 거지. 과장은 당황한 듯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 그녀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제가 입사하기 전 아버지가 제게 그러셨습니다. 이 회사는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회사여야 한다고. 그래서 저는 제 정체를 밝히지 않고 신입부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느꼈습니다. 제가 더는 조용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요. 그 순간 사무실 안의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들었고 과장은 얼어붙은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인사 발령이 났습니다. 과장은 다른 부서로 전출되었고
그녀는 경영지원실 특별 자문직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직책이 바뀐 것뿐이지만 이 회사 사람들 대부분은 이제 그녀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복수를 한 게 아니었습니다. 누굴 밟아 누른 것도 아니고 소리친 것도 아니었죠. 조용하게, 근데 분명하게 사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켜낸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말 한마디, 태도 하나가 사람을 살릴 수도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거요. 과장의 전출이 결정된 날, 회사 안은 하루 종일 술렁거렸습니다. 아무도 직접적으로 말은 하지 않았지만 다들 그 사태의 전말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날따라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다들 속 시원하다고 했지만 전 묘하게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같이 일한 세월이 있는데 그걸 생각 안 할 수 없잖아요. 나도 그 사람한테 섭섭한 게 많았지만 그래도 한때는 같이 땀 흘리던 동료였잖아요. 마냥 미워하긴 어렵더라고요. 그날 저녁 늦게 과장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사무실 불을 끄려던 참이었는데 문이 살짝 열리더니 그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박 공장장님, 혹시 잠깐 시간 괜찮으십니까? 그는 조용히 의자에 앉더니 한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말수가 많던 사람인데 그날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지막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대표님 딸인 줄 알았으면 그렇게까진 안 했겠죠. 그래서 그게 더 부끄럽네요. 알았더라면 그렇게 안 했을 겁니다. 그 말에 저는 순간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되물었습니다. 자네,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야? 대표님 딸이었기 때문에 반성하는 건가? 그는 당황한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제가 다시 말했습니다. 내가 자네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아나. 욕 좀 하고 말투 거칠어도 속은 따뜻한 사람이라 믿었어. 엄하게 굴긴 해도 부하 직원은 끝까지 지킬 줄 아는 사람인 줄 알았네. 근데 오늘 보니까 자네가 진짜 중요하게 여긴 건 직급이랑 신분이었구먼.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책상에 고개를 떨군 채 나지막하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처음엔요, 그 친구가 너무 똑부러지고 당당해 보여서 괜히 저 혼자 위축됐던 것 같습니다. 내가 무시당하는 기분이었고 그게 싫으니까 자꾸 방어적으로 굴었어요. 누가 뭐라고 한 것도 아닌데 그냥 제 마음이 그랬던 거죠.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참 부끄럽네요. 그 말을 들으니 저도 목이 메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죠. 근데 그 실수 뒤에 그런 마음이 있었단 걸 들으니까 괜히 미워하진 못하겠더라고요. 다음 날 그녀는 조용히 저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속으로는 많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그냥 넘어가고 싶진 않아요. 직접 얘기하고 제 마음도 좀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회사 구내 식당 한쪽에서 두 사람은 조용히 마주 앉았습니다. 처음엔 침묵이 길었지만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과장님, 저를 혼낸 건 괜찮아요. 솔직히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은 했거든요. 근데요, 앞으로는 누가 어떤 위치에 있든 간에 사람 자체를 좀 더 봐주셨으면 해요. 그게 제가 믿는 회사의 모습이고 아버지도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과장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일어나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그 자리를 조용히 떠났습니다. 그 후 회사 분위기는 크게 달라졌습니다. 직급을 떠나 서로를 조금 더 존중하려는 분위기가 생겼고 그녀는 더 이상 숨지 않고 본인의 의견을 당당히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단지 대표 딸이 아니라 진짜로 이 회사를 사랑하고 책임지려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결국엔요. 목소리 크고 경력 오래됐다고 해서 존중받는 건 아니더라고요. 진짜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어떻게 대하느냐였어요. 그리고 저는 오늘도 누군가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예전에 어른들이 그랬잖아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도 갚는다고요. 그땐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제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그 일이 있은 지 벌써 몇 년이 흘렀습니다. 지금은 다시 집으로 돌아와 조용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내와 함께 동네 뒷산을 오르거나 손자 녀석이 놀러 오는 날이면 자주 웃음소리도 들립니다. 하지만 가끔씩 그 회사 앞을 지나갈 때면 그때 그 회의실과 복사실 앞에서 느꼈던 복잡한 감정이 떠오르곤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저도 젊었을 땐 말 한마디로 상처를 주기도 했고 후회스러운 순간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인정할 줄 아는 용기와 누군가의 말을 듣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 신임 여직원 이젠 제법 중요한 자리에 앉아 회사를 이끌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 친구라면 진짜 사람 냄새 나는 회사 만들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혹시 지금 누군가와의 일로 마음이 무거우신 분이 계신가요? 말 한마디 꺼내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냥 혼자 참고 계신 분들, 이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살다 보면요. 사람을 헷갈리게 하는 게 꼭 말 잘하는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결국 남는 건 무슨 말을 했냐보다 어떻게 살았느냐더라고요. 지위도, 나이도, 어디서 왔는지도 그 순간엔 다 중요해 보여도 끝엔 결국 그 사람이 어떤 태도로 살았는지가 전부였습니다. 저도 그 일을 겪고 나서야 사람을 보는 눈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공감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공감되시거나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